네, 오늘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지자체, 지방자치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최근 코로나19라든가 인구 소멸이라는 상황 맞고 있는 지자체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현장, 지역 직접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김주수 군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날 그러면은 군수님 그런 해당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 현주소라든가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 한 30여 년 됐는데요. 문제점도 있지만 많이 또 발전됐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 행정이 주민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네, 예,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갖춰졌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그런 상황을 볼 때 네, 정말 지방 그 정부의 음, 그 역할이 또 재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제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또 주민자치 이런 네, 우리 문제도 해야 되고요. 해결해야 될 과제도 지금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고 또 우리 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이렇게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의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읍면 단위의 또 마을 단위의 그 주민 자치나 마을 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 의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참 그 초기에 우리 2월 21일 날부터 이제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요. 집중적으로 한 20, 30명, 전체는 43명이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국민들하고 이렇게 행정이 하나 돼서 네, 조기에 종식해서 지난 3월 이후에는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지방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또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방역 잘 지키고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추석 때 네, 저희들 어르신들 많아서 또 이렇게 이동이 많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대책 강구하던 중에 네,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 일로 가고 하는 것보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독거노인분들한테 대해서 네, 생활 지원사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반향도 났는데요. 네, 이런 것은 정부도 물론 방역 때문에 이동 자제하라는 그런 권유도 했습니다만은 자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추석 그런 연휴에 방역하는데 많이 도움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추석 연휴에 이제 가족들 그냥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이제 안부 전하곤 하는데 이 영상이 화제가 된 게 그 김정숙 여사가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사께서 저희들 그런 언론도 보시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네. 이렇게 사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못 와서 섭섭한 그런 때에 네. 사안 보내주셔서 많이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달래고 또 위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선생님한테 감사도 말씀도 드리고 또 영상도 찍어 보내셨습니다. 네. 방역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반대쪽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의성군에서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이 참 더 어려웠는 게 초기에 이렇게 발생됐었기 때문에요. 예. 그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긴급 생계자금 지원하는 것도 물론 조기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했습니다만은 네. 군에서 별도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추가로 이렇게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 기준 75% 중위소득 했는데 저희들은 뭐 100%까지 다 늘려서 이렇게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들한테는 물류비나 전기료나 또 이게 상하수 요금까지 이렇게 면제해주고 네. 중앙에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신용보증재단 등을 이용해서 보증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지원도 이렇게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지역상 상품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2018년부터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요. 네. 이게 많이 또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됐고요. 이제 우리 중요한 건 여기 농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농업 지역이라서 이게 대면 상행이 안 되기 때문에 TV 홈쇼핑이라든가 또 의성 장날이라고 하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니까 판매량이 뭐 2배, 3배 늘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재원은 근데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뭐 다행히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뭐 세출 구조조정도 했고요. 네. 또 저희들은 이제 부채가 없는 군이라서요. 이제 이런 준비하고 이와 함께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전체 본 예산의 약 한 10% 되는 걸 한 600억 정도를 지방 그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에서 추가적인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돼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전 준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방에 재정렬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예산 확보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지역화폐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 질문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하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지난번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역화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군수께서는 이 지역화폐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뭐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국가 전체 사회 후생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연구하고 과제해야 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지역의 그 사회 후생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우리 대구나 뭐 안동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형 뭐 마트나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인근 도시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나 또 앞에 우리가 시행했는 같이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하니까 이 지역 안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네. 지역에 그래도 경제가 조기에 이렇게 좀 안정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 뭐 단순히 뭐 국가 전체는 사회 후생보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국가에서 우리 이제 할인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도움됐다고 우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인구가요? 예. 전체 우리 1965년도에 21만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5만 3천입니다. 21만에서 5만 3천으로. 네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인구 소멸 문제 뭐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에다가 이제 또 고령화에다가 이제 대도시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고향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들 나오곤 있는데 현장 좀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예, 이제 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지역 뭐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이 농촌 지역은 다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 있는데요. 네. 우리 모두 아시는 같이 이제 뭐 우리 그동안에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 현상이 되고 특히 이제 중앙 정부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사고와 정책이 결국은 뭐 이러한 그런 결과도 초래했다고도 보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층이 많이 유출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우리 출산율도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게 산출할 때 물론 뭐 통계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의상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좀 청년들이 들어오고 학교 출산율도 이렇게 높아지고 해서 조금은 이제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또 의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게 청년 정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청년 아카데미라든가 청년 정책단이라든가 청년 조례 또 뭐 의성하면 도시 청년들이 와서 살아보기 네.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도 하고요. 어. 또 뭐 이웃사촌 청년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그 살기 좋은 그 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과시적인 그런 효과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청년들이 좀 정착하는 수가 좀 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나 청년 프로 사업 이런 게 해보면요. 예. 지원율도 거의 뭐 4대 1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많이들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뭐 좀 젊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귀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양한 사업들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귀농하는 분들도 우리가 40대 이하, 20, 40대가 약 한 40% 수준이 되고요. 예. 이와 별도로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해서 이 다양한 분야에 와서 뭐 지역 산업 가지고 창업을 하든가 또는 이제 별도로 본인들이 구상해서 이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지금 이제 2019년, 20년 할 경우에 한 40팀 정도 한 6, 70명 정도가 와서 지역에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귀농은 뭐 별도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뭐 귀농이 전국에서 2위라는 거 아시죠? 2위고요. 또 학교 출산율도 전국에 3위입니다. 네. 전국에 0.9위인데 저희들은 또 1.76으로요. 3위면 굉장히 지금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이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좀 활력도 좀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의성군에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에 한 4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는 이제 관심이 뭐 지역에 비해서 덜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난 4년 동안 핫 이슈였는데요. 네. 우리 올 8월에 국방부 통합공항 이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렇게 의성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우리 그동안의 청년들 정책과 더불어서 상당히 그 활력이 또 이렇게 넘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말씀하셨지만 또 네. 전국적인 관심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예. 그 아파트 9층 높이까지 폐기물 쌓여 있다 하는 그 의성 쓰레기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호세 담화라고 이렇게 좋은 일 짓다가 또 이렇게 아픈 적도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원인이야 뭐 우리 물론 뭐 모든 제도가 안비됐으면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이나 또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문제나 또 이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그 사업성 경제성이 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업체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에 2016년부터 행정처분, 고발 이런 게 거의 40여 차례나 했는데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업체 소송 등으로 인해서 좀 이 기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다만 환경을 비롯해서 정부나 또 국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현재 이제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9만 전체 2,000톤 중에서 네. 한 16만 2천 톤이 집행돼서 지금 8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웠지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되면 그 쓰레기산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예, 뭐 저희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 상당히 뭐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없어진다는 건 다행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쓰레기산에다가 쓰레기를 놔뒀던 그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 돈으로 이걸 원래 치워야 되는 건데 국민 네. 세금이라든가 시민들 세금으로 이걸 좀 치운다 그러면 좀 화날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 업체들은 지금 구속돼 있고 은닉된 재산들도 우리 검찰에서 노력하셔서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모든 대집행 비용을 이렇게 하기는 이제 재산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원받고 또 우리 도나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번 기획을 통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도 많이 법령 등을 정비했고요. 네.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한편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또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기도 됐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통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이었거든요. 네네. 이 지자체에서도 이제 한국판 뉴딜에 여러 가지 참여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이런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것들이 좀 지자체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이든가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이번에 지역균형 그 뉴딜도 이렇게 발표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지역에서부터 이러한 그 뉴딜이 될 경우에 역동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성군에서도 이제 저희들 TF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통합 신공의 문제라든가 또 청년 정책이라든가 지역에 우리가 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또 디지털 농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네. 지역 변화를 이렇게 선도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지방자치의 날 법정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고 있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이지만 서서히 청년들도 이제 우리 고향에서 머무르고 또 일자리 구해서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지자체 날 맞아서 국민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농촌 지역 어렵습니다만은 또 어렵다고 또 해서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미래의 그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해결되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하나 돼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하시면 소멸 절대 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희망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북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